금을 버린 형과 아우.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형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강바닥 얕은 곳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 두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금덩이에요. 우리 둘이 나눠 가집시다. 형과 아우는 금덩이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지요. 그런데 다리 중간쯤 건넜을 때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금덩이를 버리는 것이냐? 형이 놀라서 물어보자 아우가 대답했지요. 저는 늘 형님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 금덩이 하나를 드리고 나자 자꾸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덩이 하나 때문에 형님을 잃을 수 없어서 금덩이를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의 금덩이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 후 형제의 우애는 더욱더욱 깊어졌대요. 윤회와 거위. 옛날 윤회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지 뭐예요? 안 되겠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윤회는 저만치 보이는 주막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주인장, 하룻밤 묵을 빵 있어? 그러자 주막집 주인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방이 꽉 찼으니 다른 데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럼 마루에서 잠시 쉬었다 가게 해주시오. 윤회는 마루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주막으로 가볼 생각이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방에서 나와 진주 구슬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마당에 있던 거위가 냉큼 집어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구슬을 찾지 못하자 울기 시작했지요. 내 구슬. 그러자 주인장이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당신이 진주 구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하지만 윤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장은 윤회가 진주구슬을 훔쳐간 줄 알고 윤회를 꽁꽁 묶어 헛간에 가두려고 했어요. 날이 밝는 대로 당신을 관가에 고발할 테다. 주인장, 난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정말로 날 의심해 헛간에 가둘 거면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주시오. 주인장은 윤회의 말대로 거위도 함께 헛간에 집어넣었지요. 다음날 아침 주인장은 윤회를 관가에 끌고 가려고 헛간문을 활짝 열었어요.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거위가 지금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구려. 주인장은 윤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위의 똥을 헤집고는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그 똥 속에서 아이가 잃어버린 진주구슬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장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 저 거위가 진주구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그럼 왜 진작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그 사실을 말했으면 주인장은 분명 저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꺼냈을 것이오. 저 거위도 생명이 있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그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대요.
머리 9 달린 괴물. 옛날 어느 땅속 나라에 머리가 9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괴물은 입과 코가 9, 눈과 귀가 18개씩이나 되어서 못 보는 게 없고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들었지요.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어느 누구도 괴물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에 괴물이 나타나 공주를 붙잡아갔지 뭐예요. 임금님은 공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써붙이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임금님을 찾아와 말했어요. 제가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를 공주와 혼인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임금님의 무사 3명과 함께 괴물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동안을 헤매던 젊은이가 너무 지쳐 쉬고 있을 때였어요. 꿈속에 길고 흰 수염을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나는 산신령이니라. 건너편 산속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을 테니 그 바위 밑으로 가보거라. 잠에서 깬 젊은이가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자 정말로 이상한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와 새 무사는 힘을 합해 바위를 드러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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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놀랍게도 땅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나타났지요. 제가 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새끼줄 끝에 매달린 광조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땅 밑 세상에 다다른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요.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 있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줄줄이 서 있었거든요. 젊은이는 우물 곁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주위를 살폈어요. 그때 아름다운 아가씨가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가씨는 바로 공주였지요. 젊은이는 버드나무 잎을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죠? 공주가 젊은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전 임금님의 명을 받고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괴물을 없앨 수 있나요? 괴물은 외출 중이어서 사흘 후에나 돌아온답니다.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젊은이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집에 다다른 공주가 이상한 뿌리를 주며 말했어요. 이 뿌리를 사흘 동안 드시면 힘이 세실 거예요. 괴물도 이 뿌리를 먹고 힘을 쓰니까요. 젊은이는 공주가 준 뿌리를 하루에 한 뿌리씩 받아 먹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에서 힘이 솟구쳤지요. 커다란 바위도 공깃돌 가지고 놀듯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괴물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날이 되었어요. 밖에서 땅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는 칼을 빼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괴물도 물러서지 않고 9개나 되는 머리를 움직이며 젊은이에게 칼을 휘둘렀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젊은이와 괴물은 동시에 공중으로 뛰어올라 싸움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높이 뛰어올랐는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싸우는 소리만 들렸지요. 얼마 후 괴물은 젊은이의 칼에 머리가 잘려 하나 둘씩 땅 아래로 떨어졌어요. 공주는 그때마다 괴물 목에 재를 뿌려 붙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목이 하나씩 떨어져 9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몸뚱이가 콩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젊은이가 괴물을 물리친 거예요. 괴물을 물리친 젊은이는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고 공주와 함께 궁궐로 돌아왔지요. 그 후 젊은이는 공주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